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어에서 반응형 자막을 제작해보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반응형 자막의 경우에는 프리미어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볼게요. 적당히 위치를 조절해 주고요. 이 텍스트 뒤로 박스가 있어서 박스가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반응형 자막을 만들 겁니다.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사각형이 자막 아래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사각형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해줄까요? 스트로크는 지금 필요 없고, 이렇게 적당히 조절했는데 얘가 정확하게 텍스트랑 박스랑 정확하게 정렬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정렬을 시켜주겠습니다. 두 개를 클릭하시고 컨트롤을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은 둘 다 가운데로 붙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가 길어짐에 따라서 박스도 길어져야 되고, 텍스트가 짧아지면은 박스도 짧아져야 됩니다. 이 박스 레이어를 잡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보실게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레이어, 이 반응형 자막입니다라는 이 텍스트죠.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텍스트의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바꿔도 반응형으로 박스가 길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반응형 자막을 만들었는데 이 자막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자막의 경우는 화면에 가운데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 레이어를 잡고서 가운데 정렬을 바꿔줄게요. 포지션을 가운데로 옮겨주겠습니다. 아니면 얘를 눌러도 되겠죠.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텍스트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맞춰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죠. 자, 이렇게 언제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화면의 가운데에 자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극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심플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라운드예요. 이 라운드를 제가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나서 텍스트를 바꿔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 라운드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봤을 때 텍스트가 길어지니까 라운드가 뭉개지죠. 그리고 텍스트가 짧아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라운드가 뭉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라운드를 없애주시고요. 이 박스 레이어를 복사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 넣을게요. 박스에 라이트라고 할까요? 박스에 레프트라고 할까요? 텍스트가 가장 위에 올라가야 되고요. 이 박스의 라이트랑 레프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지금 이 박스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박스 레이어 자체가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포지션 값이 42.2라고 쓰여져 있지만 얘를 똑같이 42.2라고 치면은 이상한 곳에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핀 툴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스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아까 전에는 이 박스 자체가 텍스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표현되는 위치값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박스 레프트랑 라이트의 위치값을 맞춰줄게요. 905.7이니까 얘도 905.7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한 번에 맞췄으면 됐죠. 이제 이 박스랑 레프트 박스, 라이트 박스가 전부 다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분이 좀 어려우니까 레프트 박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라이트 박스는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스케일 값이 먹어 있네요. 스케일 값이 먹어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 텍스트에 고정을 했었기 때문에 스케일 값이 먹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이 박스 레이어가 지금 이 텍스트랑 길이가 달라요.
길이를 똑같이 맞춰줄게요. 이 정도로 맞춰줄까요? 900. 텍스트랑 약간 여백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박스 레프트랑 박스 라이트 동일하게 길이는 요 900의 절반으로 맞춰줄게요. 900의 절반이니까 450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45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레프트 박스는 왼쪽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라이트 박스는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위에 있는 게 보기가 편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레프트 박스랑 라이트 박스의 공률 값을 조절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포지션을 조절해 줍니다. 라이트 박스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이 박스는 텍스트 레이어를 기준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줄어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는 텍스트 레이어를 기준으로 정 가운데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단 이 레프트 박스는 이 박스의 여기 왼쪽 부분에 고정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박스는 박스 레이어의 왼쪽 부분에 고정시켜서 움직이게 해줄게요. 여기 왼쪽 부분에 고정시켰다는 표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라이트 박스는 이 박스의 오른쪽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고정시켜가지고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했다면은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텍스트가 길어지더라도 여기 있는 박스의 라운드 값이 변하진 않죠. 빨간색 박스랑 노란색 박스가 전체 검은색 박스를 기준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텍스트가 짧아지면은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세팅했던 레프트 박스랑 라이트 박스가 길이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 박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레프트 박스랑 라이트 박스의 위드 값을 줄여주시면은 해결은 할 수 있어요. 100 정도만 남겨볼까요? 얘가 이 박스 레이어를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의 미드 값을 줄였더니만 여기 있는 곡률이 또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프리미어 단에서 템플릿을 만들 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핀 툴을 먼저 풀고 160, 얘도 마찬가지로 160. 그 상태에서 위치 값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라이트, 그 다음에 얘는 레프트. 자,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다시 박스를 기준으로 왼쪽, 박스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텍스트가 길어지거나 짧아져도 무리 없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프트 박스랑 라이트 박스를 동일하게 여기 배경과 맞춰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라운드가 고정된 반응형 자막이 됩니다. 줄여도 길어져도 여기 있는 라운드가 무너지지 않죠. 이런 느낌의 자막을 만드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라운드 박스인데 뭐 이런 느낌이죠. 얘를 좀 얇게 이렇게 라운드 되는데 여기 테두리가 살짝 있는, 자, 새로운 레이어로 복제를 한번 해서 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얘는 박스, 얘는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좀 더 짧아야겠죠.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라운드 된 부분에 박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얘랑 얘를 두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얘는 박스의 레프트, 얘는 스트로크의 레프트, 얘는 박스의 라이트, 얘는 스트로크의 라이트. 그리고 자막이 제일 위로 가고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빨간색, 그 다음에 얘를 이거는 초록색 이렇게 바꿔볼게요. 너무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4개를 한 번에 잡고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는 라운드 값이 100 정도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프트랑 레프트는 동일하게 포지션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포지션을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정확하게 겹쳐지게, 마찬가지로 얘도 정확하게 겹쳐지게. 자, 이 상태에서 레프트 라운드 박스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박스 영역에서 이 부분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마스크 레이어를 쓸 겁니다. 어떤 마스크를 쓸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렉탱글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영역만 보이면 되거든요. 구분을 좀 편히 하기 위해서 보라색 레이어를 주고 얘를 마스크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라이트 박스랑 라이트 스트로크에만 적용이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은 마스크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레프트 박스랑 레프트 스트로크에만 적용되기 위해서 얘네를 그룹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스크를 하나 복제를 해서 위치를 여기로 옮겨줄게요. 여기만 보이면 되는 거죠. 얘를 또 마스크를 씌웠을 때 얘네를 그룹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느낌으로는 나왔어요. 그리고 박스 색깔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가 원하는 형태로 안 나왔네요. 포지션 값을 살짝 이 정도? 조금 더 밀어야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핀투로 고정만 시켜주면 돼요. 자, 이 박스는 자막을 기준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반응형 자막을 기준으로 가운데 고정. 그리고 이 스트로크는 박스를 기준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 자막을 기준으로 고정을 시켜주셔도 무방합니다. 박스를 기준으로 가운데 고정. 레프트 박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박스의 왼쪽, 그리고 이 스트로크의 경우에도 이 박스의 왼쪽, 그리고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박스의 왼쪽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박스의 오른쪽, 그리고 박스의 오른쪽, 박스의 오른쪽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텍스트를 바꿨을 때 이렇게 반응형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극명한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이 텍스트가 바뀔 때 우리가 원했던 형태로 이 디자인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에서 이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제작을 할 때는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명확한 텍스트에 따라서 고정된 디자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디자인을 재사용하고 싶다, 텍스트를 바꿔서 재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텍스트에 따라서 이 폰트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같은 폰트 사이즈를 유지를 하더라도 텍스트가 높낮이가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에 얘를 왼쪽에만 고정을 했잖아요. 위, 아래도 같이 고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레프트 박스, 라이트 박스가 전부 다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폰트를 쓴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깨지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폰트에 따라서 달라져요. 폰트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6이 06에 바뀌게 되고요. 똑같은 폰트 사이즈에서도 어떤 폰트냐에 따라서 약간의 곡률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디자인을 먼저 고정을 해놓고 그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재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한다. 그 디자인에 따라서 폰트가 정해지면 그 폰트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